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40대 후반을 바라보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곧 다가오는 명절 준비는 잘하고 계신가요? 이맘때가 되면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사계절 중에 가을을 참 좋아해요. 가을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아 기분을 참 좋게 만들어 주거든요. 또 가을 되면 명절 연휴가 있어 기대되기도 하고요. 벌써부터 명절을 위해서 집으로 내려가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근처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업무를 보는데 갑자기 저의 이야기가 문득 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저는 가을만 되면 저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저는 굉장히 늦게 결혼을 했던 탓에 부모님들이 참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셨죠. 사실 지금에는 늦게 결혼한 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주변 사람들이 다 결혼할 때라 노처녀 소리를 많이 듣곤 했어요. 그래서 1년에 2번이지만 명절이 다가오는 게 싫을 정도로 결혼 이야기를 지겹게 들었거든요. 비혼주의자는 아니었지만 저는 오래된 남자친구와 이별을 하고 꽤 오랜 시간 아파했어요. 그러다 보니 소개팅을 해도 감흥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팔자에 이제 연애도 남자도 없구나 싶었죠. 근데 명절 때마다 저에게 늘 잔소리를 하는 저희 이모가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한번 만나보라고 했지만 저는 한사코 거절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가족한테 받는 소개팅이 사실 얼마나 불편할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괜찮다고 해도 매일 이모가 전화가 와서 엄마랑 닥달을 하는데 그래 이왕 자꾸 이러는 거 한 번이라도 만나보자 싶어 소개팅을 가장한 선을 보러 나갔어요. 벌써 이것도 오래된 일이라 그때 소개팅이나 선은 꼭 호텔 커피숍에서 했거든요. 그때 명동에 있는 호텔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 1층에서 만나기로 하고 집에 있는 옷을 대충 입고 나갔어요. 사실 누구와 만나도 감흥이 없던 저라 이번 만남도 그럴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당일날이 되고 좀 일찍 도착했던 터라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아주 멀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저를 보며 걸어오는데 저 사람인가 싶은 게 그 사람이 맞았어요. 빨리 온다고 했는데 차가 막게 늦게 와 죄송하다며 저에게 연신 꾸벅꾸벅을 건네던 그 남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있었으며 매너까지 있었어요. 그분을 보니 오늘 옷을 이렇게 입고 온 것에 괜시 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앉아서 1시간 동안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하는데 남자분이 저에게 식사하러 가실래요? 물었고 저도 싫지 않았던지라 우리는 그 하루를 정말 재미나게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모랑 엄마가 어땠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괜찮았어 이러고 방으로 쏙 들어갔지만 내심 오랜만에 설레이는 만남을 한지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우연히 만난 소개팅에 한 번, 2번, 그렇게 여러 번을 만났고 잘 만나보기로 했답니다. 가장 좋아한 건 이모랑 엄마였어요. 너무 잘 됐다며 좋아하시던 모습을 보니 저도 괜시리 이번엔 잘 돼서 뿌듯하더라고요. 이모는 건너 아는 지인의 아들인데 너무 괜찮아 남편감으로 강력 추천을 했다고 그러다 제가 만났고요. 우리는 그렇게 연애를 재미있게 하고 있을 찰나에 남자친구는 저에게 진지하게 자기와 같이 살 마음이 있냐고 묻더군요. 저도 나이가 있는지라 좋다고 말했고 각자 집에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 말을 했어요. 저희 집에서는 경사가 났지만 남자친구 집에서는 제가 탐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남자친구가 연락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답답한 마음에 연락도 계속 해보고 걱정돼 집으로 찾아갔더니 저에게 우리 엄마가 결혼을 조금 천천히 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마음이 좋지 않아 연락을 못했던 거라고 하는데 제가 남자친구에 비해 빠진다고 생각한 건 없었는데 막상 입으로 반대 이야기를 들으니 사실 놀랍기도 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직장인이었지만 남자친구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저는 회사 중에 중소기업 중에도 굉장히 탄탄한 곳에 다니고 있고 직급도 여자이지만 과장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연봉도 사실 남자친구보다 제가 조금 더 높은데 가진 것도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나를 반대해?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뭔가 그때는 오기가 생기기도 했고 지금 남자친구를 놓치면 평생 후회하겠다 싶어 저는 그렇게 반대하는 남자친구네 부모님께 잘 보이려고 갖은 노력을 했어요. 명절 때면 백화점에 산 과일부터 고기까지 최상급으로 보내고 아무 날이 아닐 때도 선물 공세부터 전화도 매번 드렸던 것 같아요. 부담스럽다고 하셨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한 반년을 노력했을까요?
한 번은 만나주지 않으시던 남자친구 어머님이 저를 보자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노력이 통했구나 싶어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꽃다발까지 들고 찾아뵈었어요. 하지만 만난 그 자리에서 저에게 하는 말은 하나같이 나이가 많아, 아이를 못 낳을 것 같아 걱정이 된다, 우리 아들보다 돈을 더 버는 게 못마땅하다 등등의 반대 사유를 늘어놓더라고요. 나이가 많은 건 어떻게 할 수 없고 돈 버는 거야 숨길 수 없는 건데 할 말이 없어 고개를 푹 숙였더니 남자친구가 이 사람 아니면 결혼 생각 없다고 세기를 박아버리더군요. 그렇게 남자친구 부모님과의 첫 만남을 뒤로한 채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이틀을 내리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사랑하지만 그렇게 우리는 결혼이 아닌가 보다 하고 생각이 들 때 남자친구가 엄마가 우리 사이를 허락했다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놀랐지만 허락하셨다니 기쁘더라고요. 그때부터 결혼 준비를 시작했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남자친구 어머님과 저는 부딪히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애단부터 시작해 혼수까지 모두 다 간섭을 하는 어머님 때문에 저는 돌아버릴 지경이었고 남자친구는 그 중간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죠. 저희 부모님은 시댁 어른들께 잘해라, 네가 참아라 했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시비를 거는 어머님 때문에 위험까지 걸려 너무나 힘들었던 결혼 준비였습니다. 그렇게 어찌저찌 결혼을 하였고 신혼집은 시댁과 10분 거리도 안 되는 곳에 얻었죠. 그게 시어머니가 결혼을 허락한 이유였기도 했고요. 신혼생활을 즐기려고 하면 주말마다 들이닥치는 시어머니 등살에 김장하면 김장하는 대로 휴가 내고 오라고 부르고 산부인과 가서 네가 자궁이 튼튼한지 한번 보자면서 같이 가고 제가 살림은 잘하는지 또 자기 아들 밥은 안 굶기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그렇게 간섭을 하는데 당연히 아이가 생길 리가 없잖아요. 하도 손주를 바라셔서 다니는 회사까지 휴직기를 내고 임신 준비에 열중했습니다. 저도 늦게 결혼한지라 꼭 아이는 가지고 싶어 몸을 열심히 건강하게 갖고 아이를 가지고 출산까지 무사히 했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가장 적게 잔소리한 시기가 바로 저 임신했을 때였습니다. 출산하고 난 뒤부터는 내 손주가 보고 싶다 하면서 매일같이 집으로 들락날락 하더라고요. 원래 조리원에 갔다가 와서 2주 산후도우미를 신청했는데 왜 우리 손주를 남의 손에 맡기려고 하냐며 난리법석을 쳐가지고 시어머니가 와서 산후도우미를 자청하셨어요. 산후도우미가 오면 저는 좀 새벽에 못 자니까 자기도 하고 못 만난 친구들도 오전에 잠깐 만나고 싶었는데 아침부터 오셔서 정말 애기만 보고 애기 모유 수유하는 시간까지 방에 따라와 참견을 하셨죠. 물론 첫 손주니까 이뻐하시는 건 알겠지만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게 어머님에 대한 불만에 제 마음이 하나둘씩 쌓여만 가던 어느 날 폭발을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회사도 복직해야 하고 모유 수유는 딱 6개월까지만 생각해서 이제 슬슬 끊으려는데 저보고 모성애가 없다. 왜 회사에 복직하느냐? 그럼 얘는 어떡하느냐? 너는 왜 이렇게 애가 막대 먹었느냐? 등등의 막말을 시전하는데 저도 모르게 어머님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만 좀 하세요. 라고 하자 어머님은 놀랐는지 후다닥 전화를 끊으시대요. 친정엄마가 어린이집에 가기 전까지 아이를 봐주기로 했고 저는 제 일을 놓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거 남편과도 상의한 일이었고요. 그렇게 저는 복직하면서 시어머니의 잔소리 폭격은 시작되었어요. 저는 이때부터 안 되겠다 싶었고 더 이상 어머니에게 놀아나지 말아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오시던 친정엄마에게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제가 복직했는데 이번에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 2주 정도만 얘기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요. 자기 손자인데 당연히 좋다면서 오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은 아이는 좋아하는데 육아를 잘 하진 못하시거든요. 또 저희 애기가 되게 예민하기도 해서 정말 잠을 잘 안 자고 계속 안아줘야 잠을 자는 아이라 저희 엄마도 진짜 힘들어 하셔서 제가 이모님도 일주일에 몇 번 부르거든요. 근데 어머님한테는 이모님 부른다고 얘기를 안 해서 아마 혼자 보셔야겠죠. 그렇게 2주 동안 저희 집으로 오는 어머님이 말씀은 안 하셨지만 집에 갈 때는 녹초가 돼서 가시는데 솔직히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저보고 애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쉽냐. 너는 그 쉬운 것도 못하냐며 매일 와서 혼자 예민한 아이를 보고 있으니 아마 뼈저리게 느끼셨겠죠.
어느 날은 친정엄마는 언제쯤 오시냐 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아, 어머님, 저희 엄마가 회복이 좀 늦어질 것 같아서 한 달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 대신 용돈 제가 넉넉히 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갑자기 안색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넘게 어머님은 저희 아이랑 씨름하느라 살이 5kg가 넘게 빠졌다고 하길래 어머님, 저에게 애기하면 키우는 거 뭐가 어렵다고 하셨으면서 그러세요? 라고 했죠. 그렇게 첫 번째 저의 소심한 복수가 시작되고 두 번째 복수는 조금은 단계를 높여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기회가 찾아온 거 있죠? 어머님이 허리가 안 좋으셔서 이번에 디스크가 터져 수술을 해왔는데 아버님도 일하시느라 옆에 계실 수가 없어. 제가 연차를 써서 어머님 간병한다고 자처했어요. 남편은 너무 고맙다고 연신 그랬지만 저는 다 생각이 있었죠. 어머님 수술하기 전부터 입원해 있는 거라 필요한 물품 물어봐서 다 챙겨갔거든요. 그리고 낮부터 저녁까지는 저는 간이 침대에서 잤어요. 거기가 5인실이었는데 사람들이 많으니 화낼 수도 없고 소리를 지를 수도 없으니 저를 계속 쿡쿡 찌르는데 저는 모른 척하고 계속 잠만 잤어요. 어머님 혼자 화장실 가시고 식사하시고 그러셨나 봐요. 일어나서는 어머 죄송해요 이러고 반짝 또 도와드리고 잠깐 전화통화한다고 하고 몇 시간을 카페에 앉아있다고 가곤 했죠. 그랬더니 저희 남편한테 하소연했나 봐요. 간병한다고 와서 계속 저는 잠만 자고 지금 또 전화하러 갔는데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얘기했더니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버럭 화를 냈나 봐요. 엄마, 요즘 며느리들이 얼마나 시어머니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 와이프는 엄마 간병한다고 연차까지 다 써가면서 그러는데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나 고소하던지. 어머님은 퇴원하고 저한테 전화를 한동안 안 하더라고요. 아프신 분한테 그러는 건 죄송은 하지만 지금까지 저한테 해오신 것들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뒤로 몇 번 정도 전화로 잔소리를 시전하셨지만 그럴 때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1년에 가장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어머님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벌써부터 어머님은 저에게 뭐가 가지고 싶다, 누구 며느리는 뭘 해주더라, 나는 뭘 하고 싶다 등등을 말씀하셨지만 그냥 저는 돈이 편할 것 같아 돈으로 준비하려고 했어요. 어차피 뭘 사다 주면 항상 뒤엔 나는 돈이 좋더라 이런 거 사올 바엔 그 말이 듣기 싫어서 몇 년 전부터 용돈으로 드립니다. 식당부터 어디 가고 싶다 계속 말씀하셔서 이번에는 남편 보고 예약하라고 하고 저는 손을 뗐어요. 제가 하면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굳이 제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생일 당일날이 되었고 남편에게 물어보니 식당 엄마가 먹고 싶은 대로 예약했다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아이 챙겨서 식사 시간에 맞춰 나갔어요. 근데 한눈에 봐도 정말 너무 비싼 고급 음식점이더라고요. 소고기집이었는데 룸으로 되어 있고 나는 왜 이런 데로 했냐고 남편을 타박하니 아니 엄마가 자기가 사준다고 좋은 곳 가고 싶다고 하잖아 라고 하대요. 짠순이 시어머니가 웬일인가 싶어서 나는 잘됐다. 고기나 잔뜩 먹어야지 싶었죠. 근데 갔더니 시어머니 말고도 그 시이모님들도 와 계시더라고요. 인사를 드리고 메뉴판을 보니 거의 한 코스당 1인당 20만 원 가까이 하는데 지금 온 사람들만 봐도 10명 정도가 되는데 그럼 거의 200만 원 정도의 식사비로 나간다고 대충 예상이 되는 게 어머님이 뭐 로또라도 맞았나 싶어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잠깐 아이 데리고 화장실에 갔다가 룸에 들어왔는데 남편만 남아있고 다들 안 계시더라고요. 다들 나가신 거야? 우리도 빨리 가자. 이러고 나가려는데 종업원이 저한테 계산서를 건네는데 그 계산서에 정확히 206만 원이 찍혀 있더라고요. 너무 당황해서 아까 저희 어머님이 계산하고 가셨을 텐데 착오가 있는 거 아니냐 물으니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어머님께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물어봤죠. 어머님 어디 가셨어요? 지금 여기 계산이 안 돼 있다고 하는데 그 말로는 오늘 어머님이 식사 사주신다고 하셨는데 계산하고 가신 거예요? 나 지금 저기 앞에 카페에 와 있는데 이모들이랑 무슨 소리야 너희가 사준다고 해서 여기로 온 거잖니. 그래서 이모들한테도 며느리랑 아들이 비싼 밥 사준다고 부른 건데 잘 먹었다 얘. 이러고 끊으시는 거예요. 진짜 이 얘기를 듣는데 손발이 덜덜 떨려서 우선 결제를 하고 나왔어요. 일부러 저 골탕 먹이러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밥을 못 사드리는 것도 아니고 먹고 싶다고 하셨으면 당연히 모시고 왔을 텐데 저희를 속이고 이렇게까지 하는 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는데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때다 싶어서 서울 청담동에서 오미카세 집으로 10명 똑같이 예약했어요. 거기는 1인당 25만 원이 넘는 식사 가격에 룸 차지비도 있거든요. 제가 대접해드린다고 하니 시이모들도 다시 다 초대를 했죠. 그렇게 어머님은 아무런 생각하지 못하고 다들 모시고 왔더라고요. 네가 이렇게 비싼 곳에 웬일이나 싶었겠죠. 코스 요리 외에도 드시고 싶은 게 참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님. 저한테 계속 이거 시켜도 되지? 시이모님들한테도 마음껏 시켜. 우리 며느리가 능력이 좋아. 이러면서요. 저는 웃으면서 다 시키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비싼 요리들도 또 따로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식사 자리가 끝나고 남편 지갑은 집에 제가 일부러 두고 오고 계좌도 저희는 공동계좌라 비밀번호도 다 바꿔놨어요. 혹시나 내줄까봐요. 당연히 내준다면 다시 돌려받아야겠지만요.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저는 대화를 하는 도중에 요유의 식당을 나왔습니다. 계산은 안에 있는 분들이 할 거라고요. 그렇게 한참 가고 있는데 남편과 어머님이 번갈아 전화를 해오더군요. 남편 전화부터 먼저 받았더니 이거 우리가 내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며느리 생일에 선물 한 번도 안 주시는데 이런 밥 한 번 정도는 사주면 좋을 것 같아서 라고 받아쳤죠. 남편도 할 말이 없는지 끊더라고요. 그 뒤로 어머님이 전화가 왔길래 받아서 똑똑하게 이야기했어요. 받자마자 저에게 뭐 CM이를 골탕 먹이냐, 사달라고 하면 될 걸 왜 도망가느냐, 뭐 이런 말들이었죠. 어머님, 저 결혼하고 한 번도 제 생일 안 챙겨주시면서 이번에 한 번 고하게 챙겨주세요. 그러시라고 제가 예약한 거예요. 저는 어머님 생일마다 늘 용돈에 선물에 식사에 다 해드리는데 어머님은 정작 제 생일에 해준 게 뭐가 있으세요? 그래도 다 이해했는데 이번에는 어머님께 좀 챙김 받고 싶어서요. 어머님, 회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여기 오메카세 맛집으로 유명해요. 맛있게 드셨으면 됐죠? 뭐 잘 먹었어요, 저도. 그 뒤로도 뭐라 하셨지만 전화를 뚝 하고 끊었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은 저보고 너무했다고 그냥 이야기하면 엄마가 사줬을 텐데 왜 그랬냐고 하길래 지금까지 어머님이 저한테 했던 모든 사건들을 소리치며 말했어요. 니네 엄마가 나한테 했던 행동들을 봐라. 해준 게 뭐가 있냐 나한테? 며느리 생일에 200도 못 쓰냐? 그럼 나는 어머님 생일에 도대체 얼마를 쓰는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매번 뭐 사고 싶은 거 있을 때마다 나한테 전화하지 않냐? 이 정도면 진짜 애교지. 소리쳤더니 미안하다며 안방으로 들어가대요. 그 다음날 바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호출하길래 그래 잘됐다 싶어서 갔습니다. 아버님도 너무 생일 못 챙긴 거 너무 서운게 생각하지 말라 부족했다라고 하시는데 어머님은 저보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이모들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쪽팔린 줄 알았냐고요. 알고 봤더니 지갑도 안 가져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화가 나잖아요. 며느리 생일에 지갑도 안 가져온다는 게요. 그래서 이모 한 분이 내주셨나 봐요. 자기 엄청 쪽팔렸다면서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길래 그래도 좀 미안한 마음에 들고 왔던 과일 바구니를 바닥에 세게 내팽개쳤어요. 그리고는 소리쳤죠. 제가 어머님 무슨 종이에요? 하녀예요? 저는 적어도 어머님이 저에게 미안한 마음 정도는 가지실 줄 알아서 이렇게 온 건데 어머님은 끝까지 어머님 생각뿐이신 것 같네요. 제가 지금까지 당해온 거 생각하면 이번 일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요? 제가 뭐 바보여서 참고 있었겠어요?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내친 김에 지금까지 어머님한테 당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한 번도 말대꾸 안 하던 제가 이러니 대꾸할 말이 없으셨겠죠. 팽개쳤던 과일도 다시 제가 주워 담았어요. 어머님 드리려고 사온 과일인데 어머님은 드실 만한 가치가 없으신 분 같네요. 이 과일 바구니를 사온 돈도 너무 어머님께 아깝네요. 사실 던지고 가고 싶지만 어머님께 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이 과일을 지나가는 모르는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라며 비꼬 왔죠.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데 요요히 저는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발길을 하지 않겠다 선언하고 난 지 벌써 1년이 되었네요. 명절에 매번 가서 전부 찌고 친정 못 가게 맞고 친정에서 선물 보내면 싸구려 아니냐며 늘 명절 때마다 눈물을 훔치곤 했는데 이제는 남편만 보내고 저는 안 가요. 착한 며느리는 이제 그만입니다. 저에게 전화도 오지만 받지도 않고요. 남들이 보면 너무했다 싶을 수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후회 따윈 남지 않더라고요. 어머님은 며느리를 꼭 자기 밑에 부하나 종 정도로 아는 것 같으니 그런 사람 생기면 언제든지 제가 남편이랑 이혼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도 말을 덧붙였거든요. 그 뒤론 제가 이혼할까 무서운지 잘 건들진 않으시네요. 이번 명절은 아이랑 친정 식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요. 남편도 온다고 하는데 자기 엄마 무서워서 어디 오겠어요? 뭐 알아서 하라고 했네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는 꼭 한번 저의 이야기를 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채널이 있어 용기 내서 보내보네요. 다들 추석 명절 행복하게 보내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